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어갈 것이냐,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 노홍철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언론에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.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. 살아가는 삶은 지금 현재고 죽음은 아주 멀리 있다,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다, 이렇게 착각하며 생각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죠. 우리는 언제든 그 죽음이라는 것과 아예 그냥 연관없이 상관없이 살 수는 없다라는 것, 언제가 되었건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걸 이제 알고 그걸 느끼면서 살면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난 이후부터 악플들에 매일같이 시달리죠. 목소리 억양이 이상하다, 중국인이냐, 중국스럽다, 뭐 좌빨이냐, 뭐 빨갱이냐, 뭐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고 살고 있죠.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되게 화가 나고 열받고 이랬는데 지금은요, 참 그렇게 댓글을 다는 그 인간들이 되게 불쌍한 인간들이구나, 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되게 버림받은 한심한 인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요즘 와서는 좀 안타깝고 불쌍하고 어떻게 하다 저 지경까지 됐을까 라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좀 더 들죠. 보통의 세상에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저 아래로 이렇게 추락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니 안타깝고 안쓰럽기도 합니다. 그렇게라도 해야 자기 자신들 존재를 이제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겠지, 이렇게 이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. 그리고 요즘은 이 유튜브가 기능이 좋은 게 신고하기 기능도 있고 숨기기 기능도 있고 삭제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는 걸 제가 보자마자 그냥 신고하면 사라집니다. 그리고 숨기기 하면요, 아예 저에게 안 보입니다. 안 보이면 나중에 그 사람이 저에게 욕을 100만 번 해도 저는 이제 알 수 없는 거죠. 그런 이제 기능들도 있더라는 겁니다. 또한 이제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. 무플은 무관심이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조차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준다 이러면 왠지 좀 그게 또 별로인가,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.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,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, 그리고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식 안 하려고 애쓰지만 자꾸 이제 그런 게 신경이 쓰이나 봅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사는 지금의 현실 세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이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,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걸까 라고 곰곰이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기도 합니다. 뭔가 좀 믿을 만한 것, 좀 내 자신이 그래도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들이 있으려나, 그리고 내가 어디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나,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요. 무엇이 되었건 간에 나를 좀 더 이롭게 하는, 나 자신을 좀 더 도와주는, 나 자신을 챙겨주는 그런 쪽에 시간을 좀 더 써보자 라고 생각하는 거죠. 저 또한 이제 언제가 될 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마감하고 이제 떠야 되는 그런 때도 오겠죠. 직장인의 신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직장인의 신분도 이제 내려놓고 클로징하고 이제 후반부를 정리해야 되는 이제 그런 때에 이제 이르기도 했고요. 여러 가지의 생각들,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있죠. 근데 이제 직장인의 신분을 끝내고 나도 그 이후에도 또 나름의 또 인생을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뭘 해야 되지, 이런 염려,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데 그것들과 다 이렇게 더해서
인생 전반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,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당연히 하더라는 겁니다. 그러는 중에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. 누가 뭐라 해도 산다라는 게 참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매일같이 느끼고 있고, 또 점점 그런 이제 부담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. 어떻게 지내야 되나,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춰가야 되나, 이런 이제 질문들을 제 스스로에게 계속하면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게 삶인 것 같고, 또 죽음은 이때까지 지나온 삶들을 되돌아보고 나름의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제 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렇게 문득 이제 죽음을 생각하다 보면 삶에 대해서 좀 더 되돌아보게 되고 좀 더 엄숙해진다고 해야 될까요? 참 살아가는 사람들의 누구에게나 다 자신의 인생이 하찮은 사람들은 없을 텐데, 또 어떤 이들은 사업이 실패했다고, 인생이 망했다고 그렇게 나쁜 선택을 하는 거 보면 어쩌자고 저렇게 천륜을 거스르는, 저런 인륜을 거스르는 저런 짓거리들을 하나, 이런 좀 놀라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. 두렵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,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라는 질문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나,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요즘은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. 병에 걸려서 되게 고통받아 하며 이 산소호흡기 꽂고 수명만 연장하고 살아도 산 게 아닌 그런 삶을 과연 계속하는 게 맞나, 그러는 건 좀 가족들에게도, 남은 가족들에게도 큰 피해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좀 인간다운 삶이 아닌 것 같다, 이렇게 여기는 이들도 있더라고요. 참 무섭고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언제든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어서 조금 더 그러한 이야기들이 허투루 지나가지가 않네요. 좀 더 엄격하게 그런 생각들이, 그런 이야기들이 저에게 이제 와닿는 것 같습니다. 조용히 차분히 되돌아보게 되고 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의 일생을, 우리의 삶을 좀 괜찮게 만들 수 있을까, 거기에 대한 고민들, 거기에 대한 좀 진정성 있는 진심 어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잘 생각하고 잘 좀 대비하고 살아가야 되겠다, 그리고 어떻게든 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